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엇박컷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이 있은 지가 1년이 다 돼가네요. 아직 뭐 이제 작년 7월이니까 한 몇 달 남았는데 1년, 이제 2달 뒤면 1월이 이제 1년입니다, 진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도 가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최해병 순직 사건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번 사건 직접 관련자를 변호하고 계시는 김경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법영 7대 대장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멀리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김 변호사님이 저희 스튜디오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그간에는 사실 이제 그 항명 사건, 그 다음에 이 수사에 대한 외압 뭐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방송을 다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 사망 사건의 원인, 그다음에 책임 소재, 그다음에 뭐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대표되는 그런 외압 의혹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히 김 변호사님이 뭐그 이제 관련자들 그 녹음 파일도 공개하고 하면서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병대 1사단장 이 사람에 관련된 그런 그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자, 우선 지금 그 경북 경찰청에서 이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상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수사 속도가 느렸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수사 내용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수사 상황이? 작년 2023년 9월 7일 날 영장 처음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네. 죄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9월 27일 날 포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과 올해 이제 2월 달에 뭐 신속한 수사, 최선을 다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공문이 2번 정도 왔고, 그리고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첫날에 한 6시간 반, 둘째 날에 한 10시간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죠. 수사 시기로는 7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수사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좀 했었고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4월 22일 날 첫날 수사는 조금 이의 제기를 4번 정도 할 정도로 네.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해명을 위한 수사인가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4월 23일 날 10시간 수사했을 때는 매우 객관적이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저임 방식으로 모든 내용을 수사하다 보니 첫날 그런 오해도 있었겠구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그렇군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9월경에 그 경북경찰청 이 사건 맡고 있는 그 강력수사대장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고 그걸 여기서 이제 공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공정하게 그랬거든요. 그게 작년 9월 일인데 그 이후로 전혀 수사 내용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임성근 1사단장을 소환했는지 이 사람이 출석 조사는 했는지 또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총선 끝나고서 이제 좀 뭐 제대로 이제 뭐가 하는 것 같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좀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좀 많이 미뤘던 부분은 사실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죠?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정치적인 영향이 좀 그러니까 경찰이 또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죠? 권력에.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어쨌든 제대로 좀 뭐 잘 하면 좋겠고 그 임 사단장은 어쨌든 출석 조사를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이후에 네. 진행된다. 거기까지만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핵심 인물에 대한 그럼 조사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님은 이제 이 그날 현장에 지휘관들 중에 해병 포 7대대장 변호를 직접 맡고 계세요. 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사건의 어떤 진상이랄까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음 파일을 하나 공개하시고 녹취록도 공개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의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그 녹음 파일의 경위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3년 7월 18일 최초 포병 여단은 임 전 사단장의 단편 명령상으로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는데 당일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된 네. 그 당일 그때도 그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돼 있었고요.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네. 바로 그 15시경입니다.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포병 7대 대장이 작전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육군은 이미 철수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현장 통제본부장인 7여단장에게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통화간에 7여단장이 임 전 사단장께서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지속하라. 네. 그리고 실제 포병 7대대장이 7여단장과 통화하기 이전에 그 참모하고 소령인 참모하고 통화했을 때는 옆에 사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계속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바로 지금 임 전 사단장께서는 자신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녹취 파일 객관적인 증거 바로 명령을 내렸다는 결정적 반증이 되겠죠. 네. 자, 그동안에 임성근 사단장은 계속 전 사단장이죠. 계속 자기는 책임이 없다.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 명령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앞뒤도 안 맞는데 왜냐하면 사건 당시에 보면 그때 초기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사령관한테 보고한 날 7월 28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바로 그때 1사단장이 짐을 쌀 준비를 했다고요. 사의를 표명하고 그죠? 그때는 그러면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완전 이제 뒤집히죠. 장관이 뭐 뒤집고 하는 바람에.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계속 강변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지시한 바가 없다. 근데 우리 이번에 김 변호사님께서 그런 부분이 그 주장이 헛소리라 엉터리라는 거를 말하자면 밝히신 거예요. 일단 녹취는 매우 객관적인 증거이죠.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사람의 그렇고요. 주장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지시한 바가 없다.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이런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도 그 명령이 아니고 그 내 의견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4월 22일 날 경북청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그 단편 명령을 제시하면서 포병 7대대장에게 질문했을 때 그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제목에는 분명히 단편 명령 23-19호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투입 실시 투입만 해야 됩니다. 작전에 대한 명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날 7월 17일 10시부로 이미 54단장에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투입만 지시해야 됩니다. 자기의 병력 중에 규모를 얼마 그리고 이동 수단은 무엇으로 시간은 언제 장소는 어디로 투입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이 보여줬던 그 문건에서 예하부대 과업 명령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 내용을 봤더니
이신속 기동부대 중에 72대대, 32대대, 수색대대, 특수수색대는 2대의 IBS 고무보트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에 수색자 실종자 수색 작전 네. 이렇게 명시돼 있었고요. 포병 여단은 단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체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자기 부하에 대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포병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내린 단편 명령 상으로도 삽 들고 마대 들고 호우 피해 복구 작전 그걸 실시하라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 도착한 전후로 해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그에 필요한 안전 장구에 대한 전혀 조치 없이 명령을 변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사단장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카톡에 네. 부하들의 카톡에 그날 7월 18일 새벽녘에 사단장 강조 사항이라고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로 커진 데는 이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모든 게 그쪽 글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출발점부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깊숙이 개입을 했어요. 자 그 전에는 원래 이게 합참 명령에 의해서 육군 54단장이 현장 그 작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병 사단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임의로 끼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명령 위반이죠. 이거부터가 벌써 명령 위반이에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고. 네. 자 그렇게 또 지시해놓고 그것도 지금은 또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또 그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단장 정도는 투스타 장군이 영관급 장교한테 뭔가를 말했어. 이게 의견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밑에 그 받아들인 사람이 이게 그냥 나하고 토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명령으로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임 전 사단장 명의에 네. 근거도 있었고. 없는 근거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단편 명령이라는 것이 예하부대에 하달이 됐고 그것도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21시 55분에 예하부대에 자신의 명의로 단편 명령을 하달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비극의 출발점이네요. 그렇죠. 그 시간대가. 그렇죠. 그리고 카톡상으로는 사단장 지시로 전 부대원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네. 사단장이 나는 의견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걸 단지 의견으로 그러니까요. 자 이분이 그 전해 2022년도죠. 그 포항 또 그때도 큰 수해가 났을 때 포항에서 그런 성공적인 그 복구 작전으로 대통령한테 크게 칭찬을 받고 이랬던 어떤 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자기한테 작전권이 없음에도 자 심지어 이제 그런 또 궁금한 점도 있잖아요. 아니 왜 자 실종자 처음에 수해복구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 작전인데 자 거기까지 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죠. 군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갑자기 바꾸면서 거기하고는 영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포병대대를 거기다 투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병대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포항에서의 그 훌륭한 작전 포항에는 본래 재난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신속 2기동부대 7여단입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경험도 풍부하게 있고요. 관련된 장구, 안전 장비도 있죠. 포병은 전혀 재난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관련된 장구도 없었고요. 실제 이 사건 그 본부 중대 포병 7대대 본부 중대에서 발생했을 때 네. 로프 3개가 필요한데 로프 2개만 지원이 되고 바로 로프가 지원되지 않은 이 중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장구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로프라도 있었으면 아마 그런 사망 사고를 좀 막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소방 관련 전문 그 수색하시는 분들 항상 물에 들어가실 때 로프를 들고 누군가가 이게 실족했을 때 그 로프로 안전 조치를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는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사시 어떤 그 몸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장화, 뭐 그런 것도 지금 착용한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안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병사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 바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2번 방문했습니다. 예. 바로 이 포병 여단의 호흡 피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한 그날 오전에 바로 포병 3대대 구중대에 아침부터 사단장이 왔습니다. 그때 7여단장이 그 구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사단장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요. 그래서 구중대장이 부랴부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브리핑을 받다가 그만두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이렇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구중대장이 박정훈 수사단장 그 수사 조사 당시에 했던 진술이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하고 있었고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이었는데 네. 사단장이 왜 빨리 작업 지시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는 거냐 이렇게 질책했다는 이 장면 바로 그러면서 이 구중대장이 하는 말이 당시 벌방 1길에 언론이 있어서 그 점들이 조금 의심스러웠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자, 이거는 기록상에 다 남아 있는 진술에 다 있습니다. 예. 또 관련된 뭐 카톡 같은 것도 있나요? 관련된 카톡은 그때 그 구중대장이 네. 그 이렇게 질책을 받고 포병 3대 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병 3대 대장이 격려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너의 취지, 병력들을 대기시켰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안정성 평가 및 실시를 위해서 대기시켰는데 그 지역은 작전 지역도 아니고 지형도 모르고 위험성도 전혀 모르고 갑자기 아침에 작전도 변경됐고 그래서 대기시키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빨리 안 들어가느냐 사단장의 지책을 받은 것 그 부분을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너의 지휘관은 나다. 네. 포병 3대 대장이 구중대장에게 그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들을수록 물론 이제 뭐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걸 이제 직접 공개하신 변호사님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들을수록 진짜 이게 화가 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응?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해병대 그러면 지금 이제 맡고 계신 그 포 7대 대장 병을 맡고 계신 포 7대 대장과 포 11대 대장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경찰로 입첩되는 그 서류에 최종 피의자 격으로 말하자면 기재가 돼 있어요. 원래는 8명이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8명인데 이제 국방부로 조사본부 갔다 오면서 2명으로만 축소돼서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제 반발을 했고, 그죠? 자 그분들의 혐의 간단하게 요지 설명해 주시고, 자 그 반발하는 어떤 그 의미, 거긴 또 좀 뭐 저희가 감안해 할 만한 구석이 있는 건지. 먼저 장관 보고서상에 우리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고했던 장관 보고서상에는 포 11대 대장의 혐의에 대해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해서 네. 준비 없이 자의로 판단하여 허리 아래까지 입수토록 지시 전파했다. 다만 이제 포병 11대 대장은 자기는 상급 부대의 승인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 전 단장의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포 7대 대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포 11대 대장의 이 진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충분하게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박 전 단장이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 특히 포 11대 대장과 관련돼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해서 자의로 판단했다.
오히려 임 전 사단장한테는 유리한 그렇네요. 그 결과였습니다. 부분에 있어도 사실은 이 사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취재 보도를 하면서 조금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결국은 사단장과 여단장은 입수 지시를 안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고 11대장 네가 임의로 허리 아래 입수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리 아래, 예. 무릎 아래. 예. 또 그 등 구간이 또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이것은 카톡으로 객관적으로 있고요. 그때 당시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이 부분이 입수를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사단장은 고까지인데, 음. 자, 포 11대 대장은 자기가 허리까지. 거기서 좀 더 의욕적으로 예. 말하자면, 그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에 맞나요? 객관적인 사실에. 일단 박 전 단장을 그렇게 봤는데 수사단에서는 예, 그렇게 예, 파악을 예. 했고. 그리고 포 11대대장은 당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다. 받았다. 당시 7월 18일 문경 STX 그 VTX인지 화면으로 네, VTX. 그때 7여단장 주간 회의가 끝나자 포 11대대장이 포병은 허리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급 부대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 포 7대대장은 우리 대대장들은 단독적으로 의사결정 못한다. 이때 차단장의 명령이 카톡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차단장 정도 돼야 된다. 차단장의 승인이 있었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다만 그 부분은 포 11대대장의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죠. 관련된 그런 카톡 기록이 있다는 거네요. 이 사단장이 그런 지시 그 변경하고 이런 부분? 그 부분은 현재 박 전 수사단장의 조사 내용에는 없고요. 저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보진 못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진술로는 대대장들은. 포 11대대장의 진술로는 네. 상급 부대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진술 자체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 11대대장으로 그다음에 포 7대대장은 안전대책 미강구, 한마디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포 11대대장의 책임은 뭐냐면 7월 18일 날 임 전 사단장이 포 3대대 구중대에 방문을 해서 화를 좀 냈고, 그리고 나서 7월 19일 날 원래는 포 11대대에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는데, 내성천이요. 네. 상류 쪽은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폭도 좁습니다. 예. 그리고 하류 쪽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류 쪽은 상류에 가까우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하류에 가까우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상류는 포 3대대 지역이고, 그리고 하류는 포 11대대 지역이고, 바로 문제의 포 7대대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못 들어가고, 그러나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포 11대대로 간다면 아예 그쪽은 병력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원래는 포 11대대로 간다고 했는데 네. 포 11대대가 강력하게 7여단장한테 건의를 해서 포 7대대로 차단장님을 모시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포 7대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7월 19일 아침에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포 11대대장이 그때 당시 포병의 사실상의 선임으로서 현장에서 그 내성전의 위험을 모두 봤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실제 비가 엄청나게 온 것도 봤고, 그러면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장구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자기 지역은 어차피 병력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병 7대대로 방문을 변경시키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침부터 포 7대대의 위험성도 가중시키고 어떤 그 경직된,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이제 포병 중에서는 포 7대대장이 사단장에게 가장 인정받는 대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 7대대의 활동을 보시면 전날에 그런 어떤 분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단장은 단순한 수해 피해 복구 차원에 만족하지 않고 자, 실종자 수색 작전 여기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다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그 전날부터. 그리고 예정도 없던 그런 이제 작전 변경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자, 1사단장하고 6여단장의 혐의는 어떤가요? 간단하게 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일단 1사단장은 자신의 명의로 단편 명령을 냈는데 네. 말 그대로 투입 지시만 해야 되는데 네. 아까 거기에, 말씀하신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작전 내용도 정하고 또 당일날 현장에서 내용도 변경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전 조치 왜냐하면 합참 및 제2작전사 답변 명령에는 분명히 명시적인 문구로 위험성 평가 및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날 오전에 바로 구중대에서 그 구중대장은 위험성 평가 및 실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병력을 왜 빨리 안 들어가냐 이런 지금 마인드로 부하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작전도 변경시켰고 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이런 부분을 모두 생략한 채 그리고 관련된 장구, 안전 장구도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바로 이 부분들이 과실이다. 그러면 군 형법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제목들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군용법은 아니고 업무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란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직권남용도 있고. 그건 직권남용의 이제 이제 단편 명령에 관한 부분이고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여단장은요? 7여단장. 7여단장. 7여단장도 현장 통제 본부장입니다. 사단장이 그 명령을 받고 누구보다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 부족한 장비, 위험성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강물에 들어갈 때는 로프라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빠지면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확인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포칠대대에 3개 팀으로 나눠서 당시 로프가 2개가 있어서 2개 팀은 줬고 바로 본부 중대에 그 최상병이 있는 이 팀에는 로프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주고 조치해줘야 될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7여단장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화면으로 회의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과관계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 그거 아닙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자적으로 바로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 과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모두 단독적으로 인과관계에 있어서 사망의 원인에 이르진 못하지만 모두 합치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각자한테 다 사망의 원인의 책임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실이 있다는 거죠. 예. 과실이의 책임이. 사단장의 과실, 예, 7여단장의 과실, 다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국방부 최초 해병대 수사단 그 수사 결과에는 피의자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주요 혐의자로 다시 장관의 어떤 지시로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수사를 해서 뭐 자기들은 이제 조사라고 그러는데 뭐 수사든 조사든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갔어요. 최상급 그다음 차상급 지휘관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경찰에서 다시 또 정식으로 조사는 하겠지만 일단 군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대통령 인식이 지금 이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간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군에서 변사자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 변사자가 발견하면 먼저 변사자 처리 지침이 적용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사자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변사 처리되고 그건 군 검찰에서 처리합니다. 네.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게 자살이나 안전사고입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자살 또는 안전사고로 적고 역시 군 검찰에서 종결합니다. 이때 사인이 범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누군가의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군사보험법 2조 개정 전, 즉 2022년 7월 1일 전에는 사인이 범죄 원인이 있으면 바로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이때는 개정된 군사보험법에 따라서 사인이 범죄 원인이 있으면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때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잠시만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네. 대통령령입니다. 바로 군사법법 개정된 2조에 따라서 이 대통령령은 이첩 시기를 즉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입니다. 여기는 이첩 방식입니다. 네. 이첩 방식으로서 혐의자, 죄명, 혐의 내용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박 전 단장은 그 최혜병이 지금 변사자로 발견이 됐고 이 부분을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확인해 보니까 자살은 아니고 과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즉시 이첩하려고 했고 그때 양식이 혐의자, 죄명, 혐의 사실 그 관련된 부분들을 봤더니 사단장부터 현장 간부까지 각자가 다 과실이 있고 그리고 해군 검사도 이야기했듯이 그 과실들이 모두 합쳐지면 과실범죄 공동정범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혐의자 이름과 그것을 써서 이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보류? 바로 이첩에 대해서 보류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인식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이라고 했는데 전혀 군사보험법 2조가 개정된 이후에는 바로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망 원인이 나왔고 그중에 8명이 혐의자이다라고 해서 작성해서 보낸 것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총선 기간에도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특히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이런 데를 비롯해서 계속 그걸 약간 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이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기재해야 될 서류가 그렇죠. 있고, 거기에 적으려면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지.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적겠습니까? 변사자 조사. 변사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넘길 수는 없고 지금 개정된 군사보험법은 그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범죄하고 입대 전 범죄, 그다음에 군인의 사망이 된 원인이 된 범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처리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왜곡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아요, 이것도. 자, 그걸 퍼뜨리고 있고. 자,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그 두 명이 사단장과 여단장이 자, 장관의 변심, 자기 표현에 따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해서 결재했구나. 사실 그분이 결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한테 그것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나요? 경찰에 이첩하는데? 제가 군법무관 13년 생활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군사건 전문 변호사로 9년째인데요. 그렇죠.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아마도 이제 뭐 고위장성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은 그런 장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수사단이 해병대 그러니까 군에서 경찰로 넘기는 그 권한은 법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아마 장관한테도 아마 이제 이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뭐 그냥 좀 보고하는 차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넘기라 넘기지 마라 이런 권한 자체가 장관한테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변사자 조사 권한이 해병대 해병수사관이. 수사단에 있다는 걸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군사 경찰한테 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사망 원인에 범죄 원인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의 훈령에 따른 그 양식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과 죄명을 적게 돼 있어서 그 적은 것인데요. 거기서 그 부분을 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보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수사 기록을 회수했잖아요. 전무후무한 수사 기록 회수 사건인데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돼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사단장과 여단장을 혐의자에 제외했다. 자 그때 이제 제외한 또 그쪽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뭐 타당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과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 예.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예, 과시 그 인과관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기타 등등 사건에서 어떤 한 사람의 독자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안. 그러나 단계별로 각자의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을 모두 합쳐보면 사망의 결과 이를 수 있으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 고의로 누락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실수로 알지 못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두 사람을 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계속 뭐 해병대 수사단의 월권 어쩌고 뭐 얘기하면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까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그런 보도도 나왔다는데 네네. 그러면 국방부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그걸 판단하냐? 예? 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바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3대 범죄에 관한 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바로 넘기게 돼 있잖아요. 인지 통보서죠. 거기다 기재를 해서. 네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럼 자기네도 그럼 그 논리라면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인가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국방부 조사본부가 판단합니까? 명백하게 예. 그 규정 이름이 길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이첩 시기가 즉시입니다. 네. 즉시를 지금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예.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네. 대통령의 명령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은 지금 자기 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이 뭔지 지금 모르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사법원 개정 2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정보가 조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모들이 그 대통령실에 있는 무슨 뭐 법률 비서관이 뭐 쭉 있잖아요. 또 군 쪽에 조언하는 안보실 쪽 안보 라인도 있고 이런 거 하나 지금 규정 하나 제대로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설명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당신의 참모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법률 조언을 잘못했다. 그러니 이 사건의 본질은 이들의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이니까 이들의 책임을 물고 경질하고 빨리 복권시켜라. 공소 취소해라. 뭐 그런 주장을 제가 했던 거죠. 자, 국방부 장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논리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법률참모인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군 검찰을 지휘하는 국방부 검찰단장 이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보면 제대로 법률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고 뒤집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박진희 군사 그 보좌관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주고받은 그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 문자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쪽에서도 그걸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막 출장 가서도 물어보잖아요. 우즈벡 출장 가서도. 네네네. 그죠? 그리고 사령관은 사령관대로 또 뭐 확인하고. 네. 자, 그러면 적어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 사람 책임 큰 것 같아요. 일단.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사법원 개정 2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보다도 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대통령령이 신설이 되고 거기서 즉시라고 했고 보류라는 말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분이 자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 양일간에 걸쳐서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특히 사령관한테는 무려 7번인가 해요. 6번인가 7번을 하는데 자 박정훈 수사단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혐의 내용 빼도 된다. 뭐 빼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도대체? 모르지는 않은 거잖아요. 개인적이고 예.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법무관이죠. 아니 그 법률 개정 작업에 직접적으로 군에서 참여한 사람이라면서요. 그 법률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발한 예. 겁니다. 자 이분들이 말이죠. 지금 그 8월 2일 경찰로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서류를 회수해 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요.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검찰단장. 그런데 지금 이제 한간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지만 장관도 지금 그래서 장관 지금 얘기가 전 장관 이종섭 씨 자기도 회수 과정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2차 보류까지는 자기가 한 건 맞지만 자, 그 부분은 그러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다음에 검찰단장이 장관이 우즈벡에 가 있는 동안 뭔가 독자적인 판단 또는 다른 라인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제 영역에서는 네. 그런 정보까지는 아니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대통령실의 이모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그분이 언급이 되던데 물론 그분의 어떤 역할이 모종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호주 대사로 있었을 때 이종섭 그분한테는 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법률 조언을 잘못한 장본인이 누구냐 밝히시라.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주도권이 국방부 장관이 하신 거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아니면 사후적으로 알았냐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먼저 주도를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알았냐 그 경위를 밝히시고 책임을 지시라. 실패한 국방부 장관이시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빨리 공수처는 나를 조사해서 빨리 이걸 밝혀달라. 아니 어째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자기는 마치 아무런 거기에 책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박 전 단장의 공소장에 네. 국방부 장관의 명령 이 부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첩을 보류하라. 그 자체가 벌써 직권남용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죠. 했죠. 해병대 부사령관 그 수첩 메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기소 공소장 내용이 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은 직권남용했다는 내용을 걷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적어놓은 겁니다. 자기네가 적어놓은 겁니다. 즉시를 지금 보류라고 해놨으니까요. 네, 지금 검찰단에서도 지금 이 개정된 군사법 2조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 어떤 그런 해석대로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죄를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장관의 정당한 명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의도하지 않게 장관의 직권남용을 군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서 인정을 한 그런 모양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네. 검찰단장이 그 기록을 회수할 때는 나중에 책임 소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엔 집단 항명 수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범죄 혐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 제출입니다. 네. 임의 제출에는 우리 군사법원법에 반드시 그 따라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작성해야 될 영장은 영장이고 또 임의 제출 받아도 그에 준한 목록도 적어야 되고 반드시 그 조서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단장도 직권 남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 사건은 공수처에다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가서 조사하는 건 받으셨나요? 고발인 조사는? 저는 받지는 않았고 어. 김정민 변호사하고 박정훈 전 단장이 아, 가서 그쪽에서 또 고발한 게 있죠. 예, 그쪽에서 받은 걸로 그럼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유재현 씨는 이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네네. 있고 이종섭 장관은 뭐 전 장관은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뭐 피의자 신분인 이정 장관이 더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든 또는 뭐 잘못된 조언을 받았든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그냥 권력으로 내리누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지금 대통령 최종 이 나라 권력의 어떤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관도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네. 뭐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네, 해병대 수사단은 월권이다. 그래서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이 부분이요. 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가 기사에 보죠? 오다가 봤습니다. 공식 발언으로? 봤는데요. 네. 바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뭐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이라고 하시면 지금 군사법원에서 지금 그 월권인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재판이 무죄가 되면 대통령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너무나 가벼운 한 치 앞을 못 보고 진짜.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인데 너무나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자 처리 지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했고요. 조사 결과 이것이 범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그 양식 혐의자 8명, 혐의 내용, 혐의 죄명 그렇게 해서 적어 네. 지극히 정당한 권한 행사한 사람을 저렇게 항명이라고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해병대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그 회의 거기서 이제 이른바 대통령 VIP 경로 발언 있잖아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뭐 일을 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일로 해병대 수사단장을 처벌하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네, 이런 일로라고 하신다는 거는 뭐 사소하다 이런 주관적인 그렇죠? 인식이 깔려 있잖아요. 이런 일로 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죠. 이런 말씀을 지금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그리고 사망 원인이 있어서 이첩하고 이 권한이 있는 건데 이 일련의 권한을 이런 일로라고 이렇게 폄하해 버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러면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처벌이란 표현을 쓴 거는 처벌하면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면 처벌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민간 수사기관, 공수처 그리고 법원 그 권한을 쌍그리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님이 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가요? 이런 일로 처벌을 이거는 사석에서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각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69조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선언 네.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자,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 위반에 따른 건 탄핵 사유다. 예? 명백한 발언을 조심하셔야죠. 네.
공식 속상에서는. 자, 그 처벌이란 발언이 나왔을 때가 7월 31일 오전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수사 기록이 경찰로 넘어가기도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도 또 검찰로 또 넘어가는 단계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처벌이라는 걸 벌써 입에 올리면서 그거는 일단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걸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헌정 질서, 사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시는 발언이죠. 근데 그거를 둘이 있는 데서 한 사람은 들었다 그러고 무슨 지금 이게 무슨 뭐 치킨 게임 한 사람은 지금 그런 말 안 했다고 지금 참 뭐 믿기 어려운 그런 지금 진실 게임 벌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간에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또 앞뒤 상황이 그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양상이나 뭐 왜 그렇게까지 나섰는지, 왜 장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박 대령이 소령 때부터 네. 친구입니다. 예 저한테 어, 강의도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성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직합니다. 저는 박 대령의 진술을 모두 신뢰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행동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그 현장 간부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본부 중대장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네. 본부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이 있습니다. 지휘관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휘해야 됩니다. 지금 포병 7대 대장이 로프 안전도구 로프 좀 장만해라. 그리고 수색 방식은 간부들이 몸을 묶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 서 있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이 중대장도 그 부분을 로프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색 방식도 위험한 곳에 간부들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났던 이 본부 중대 이 부분은 바로 로프도 없었고 그리고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류에 몰려 있었고 위험한 하류 즉 수심이 깊은 곳에 병사들이 있었으면 그중에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최상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해병대 마크가 잘 드러나게 언론에 그 구명조끼도 그래서 벗긴 거 아니에요? 안 입힌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명조끼도 안 입었잖아요. 구명조끼는 바로 첫날 현장 방문하고 부대에 갔다가 둘째 날 방문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냈어야죠. 강물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러니까요. 보냈어야죠. 아니, 몇천 벌이 있는데 사단장은 부대에. 뭐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쳐도 적어도 현장 판단을 했던 지휘관은 그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그걸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작전 지역이 아니어서 지형도 몰랐고 네. 위험성도 몰랐고 당시 이 호우 경보가 있었고 비도 많이 내렸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리얼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다면서요. 그래서 네. 안전성 평가 및 실시하라. 네. 이것이 바로 합참 및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바로 명시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걸 전혀 안 했던 거죠. 부대 전체가 이걸 안 했습니다. 네. 7여단장이 그 현장에서 통제하면서 그걸 했었어야죠. 사단장이 왜 빨리 안 들어가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뭐 정말 생각할수록 엄청난 그런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을 얼마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다 돼서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정리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 명복을 실질적으로 비는 방법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변호인이 보기에는 바로 사단장, 7여단장, 포 11, 포 7, 본부중대장 및 현장 간부 총 8명 바로
박 전 수사단장이 과실이 있다라고 봤던 그 8명의 과실은 넉넉하게 객관적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고, 다만 국방부가 말하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누가 인과관계 있느냐, 그런 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과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단일한 의사를 갖고 있었고, 카톡이라고 하는 단일한 의사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과실을 모두 합치면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책임이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다. 시스템이 개선이 되려면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되고, 초급 간부로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가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나중에 나와야 되는 초급 간부로서 기초적인 정신 상태가 붕괴되었으면 그것을 개선시켜야 된다. 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이 뒤로 가면서 점점 좀 열변을 토하셨어요. 사실 참 뭐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진짜 복받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아니 뭐 그렇게 할 거면 공무원을 하지 말든가요. 예?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책임할 수가 있는지,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또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건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오마이TV에서 앞장서서 보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